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수령나라 작전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수령나라로 만들려고 하느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희상과 남조선 민주여성동맹, 여성운동 단체들이 문재인을 위해 가지고 문재인 거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문희상이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통과시킨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죠? 도장 쾅 찍어가지고 그런 문희상을 옹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희상이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인데 이걸 오히려 문희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피해자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요, 북한에 있는 그 여성단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당 직속 그 외곽단체인 여성단체가 그 지금은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민주여성동맹이었습니다. 이게 여성운동단체가 아닙니다. 예? 김일성 찬양부대입니다. 그죠? 그들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면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제 본질은 남조선 민주여성동맹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희상이 이미자라는 사람이 키가 상당히 적은 모양이에요. 근데 볼을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자가 정신이 몽해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희상 성추행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얘기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래의 사례로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했으면 싶습니다. 하나는 곰탕집 성추행이라고 들어보셨죠? 곰탕집에서 어떤 남자가 그 지나가면서 여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판결이 났는데 1심에서 징역 6개월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6개월에 바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해라, 160시간 사회봉사해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CCTV를 정밀하게 봤더니 손이 엉덩이로 가는 게 확인됐어요. 엉덩이에 어떤 짓을 했는지는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그 피해 여성이 만졌다, 일관되게 그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판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폐쇄해로 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추행했다는 게 증명되지는 않았죠, 사실은. 그렇죠? 증명됐습니까? 만치는 게 뭡니까? CCTV 찍힌 거 아니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겁니다.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성추행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중 처벌을 한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투 운동을 선도한 서지현 검사를 이제 성추행했던 사람이 안태근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요, 1심에서 금년 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한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전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여기 보면요,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부당 사무감사 여기를 서진현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좀 처벌이 아니고 서진현에 대해서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부당 사무감사를 했다. 이것도 무혐의 처분되고, 그 다음에 또 2010년에 성추행, 상가집 가서 성추행했었죠. 뒤에 이제 손을 대가지고 엉덩이하고 허리 이래 만졌다는 얘기죠. 그죠? 성추행 의혹은 서검사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성추행 자체에 대한 기소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왜 이렇게 2년이나 때렸냐? 성추행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안전국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2년 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성추행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요, 문희상의 성추행은요,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죄질이 아주 나쁜 권위주의적 성추행이에요. 성추행은 그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하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공공연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막 100명씩 200명씩 있는 데서 성추행한다. 대단히 심각한 성추행이죠. 그래서요, 이 성추행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하나는 연속 성추행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임의자를 아주 놀이개감으로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철저히 대상화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배에 손이 닿아가지고, 닿았는지 만졌는지 그거는 이제, 밝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뺨을 이래 만지고, 그 다음에 또 포옹까지 합니다. 이건요, 박범계가 중인환실이에 했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 한데요. 중인환실이에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운 악질적인 성추행인 겁니다. 사람들 전체인데서 이미자를 완전히 인격 압살해버린 겁니다. 애들한테도 그죠? 함부로 그래 못해요. 좀 싫어 하면은요 못해요. 딱 비교를 해봅시다. 추미애였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 박영선이었으면 문희상이 이럴 수 있었을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더라도 나경원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안 할 말로 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성추행무 플러스 인격 압살이에요. 이건요 명예훼손으로도 걸려요. 엄청나게 명예훼손한 거죠. 현직 국회의원을. 그래서 문희상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줘도 최소 징역 1년이다. 그렇게 봅니다. 앞에 두 가지하고 비교하면은 최소 징역 1년. 근데 문희상이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지가 할 짓은 다 하고 병원까지 옮겨가면서 입원 쇼하고 또 수술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아니 갑자기 성추행 해놓고 수술은 왜 해요? 이게요 운동권 집단 쟤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문재인 쪽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걸 가지고 이것만 해도 이제 문희상이 저런 것만 해도 참 내가 놀라웠어요. 놀라웠는데 이 강의를 왜 하게 됐냐 하면요, 여성단체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여성단체들이 그 성명서가 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 가지고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확 바뀌어 버렸구나. 여성운동단체가 여성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단체다? 권력을 위한 단체다는 걸 딱 보여준 게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성단체가 아니라 남쪽의 여성단체는 최소한도 여성단체라면 진짜 여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에 있는 조선민주연맹 여성동맹하고 성질이 똑같다. 그래서 남조선 민주여성동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건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성추행 문희상 국회의장 즉각 사퇴하라. 이것도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잘못한 거예요. 국회의원을 성추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미자 여하튼 여성을 성추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성단체들
요게 미디어 오늘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디어 오늘이 한국에서 말하자면 진보 언론으로 꽤 이제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보 언론의 실체가 뭔지를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성운동단체라는 게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요 건입니다. 여성단체들, 한국당이 성폭력을 정쟁 도구로 쓰고 있다고 규탄한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세요. 여성운동단체들이나 그 다음에 또 미디어 오늘이 얼마나 정말 엉터리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게 이 제목입니다. 성폭력을 정쟁 도구로 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희상이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폭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성폭력을 했으면 그걸 당연히 비판을 해야지. 자유한국당이 하면 정쟁인가? 그건 누가 문제 제기하든지 정쟁이 아니죠.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발등 찍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들을 보면은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사를 쓰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적과 아군 입장에서 우리 편이 딱 돼가지고, 한 편이 돼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언론이에요. 미디어 오늘은 적아 중에서 누구 편이다? 문재인 정권의 편에 서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론입니까? 언론 아닙니까? 언론 아닙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흔히 선전매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선전매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성인 이미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의장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공정한 보도입니까? 역풍을 맞고 있다 하는 이 말이에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민주당 편에 딱, 문재인 정권 편에 딱 서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개 여성단체들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투 운동의 정신을 훼손하여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미투 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근데 되게 궁금해요. 이미자 문희상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미투 운동을 어떻게 훼손하는 거죠? 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워낙 이 사람들이 정체를 보여주는 기 때문에 그 기사 전문을 내가 다 읽을게요. 여성단체들은 25일 성명에서 국회의장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미자 의원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미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앞의 위치로 자리 이동한 것은 애초 여자 의원 들어가라고 해, 문희상이 막도로 여자 의원이 들어가라고 해 누가 소리 질러가지고 부추겼던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의 계략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성추행 사실을 무마,
또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계량에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미자가 내 얼굴 만져달라 그랬어요. 내 배를 만져달라 그랬어요. 나를 안아달라 그랬어요. 그거는 문희상이가 한 짓이에요. 어떻게 그게 자유한국당 계략이에요. 논란이 된 상황은 24일 선거제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해 문의장을 못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국당 측은 문의장이 본인을 막아서는 이미자 의원의 배를 만졌고 이러면 성희롱을 이루는 지적에도 오히려 두 손으로 이미 의원 얼굴을 쓸어 만졌다며 성추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배도 만지고 얼굴도 만졌다. 근데 실제로 그 화면을 보면요, 이래 그 앉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자 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오후 흰 장미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어 문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의장실 측은 한국당 의원들이 문의장을 에워싼 상태에서 임 의원이 양팔로 문의장 몸을 막았기 때문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선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 뒤 임 의원이 문의장을 막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목소리의 주인공도 이미자 의원이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여성단체들은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처였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추행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사람들은 성추행했는 거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죠? 저가 무슨 소리 한지도 몰라요. 이 여성단체들이. 나는 이 사람들 진짜 머리를 어디 두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반응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식 행사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낮은 수준의 성평등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본인의 의견에 대한 심각한 자기 반성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 하는 소리예요. 에? 마치 저가 문희상이를 꾸짖는 듯이.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그죠? 싸우고 애 바깥에 나가서 때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자식을 막 야단을 치는 거야. 무마하려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해프닝을 성추행의 프레임으로 만들고, 이건 무슨 소리야? 아까 성추행이라고 인정했죠? 그죠? 아니, 성추행의 핵심이 뭡니까? 성적 수치감을 느끼면 그게 성추행이에요. 여성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적 수치감을 느끼면 그게 성추행이에요. 근데 무슨 프레임을 씌워요? 누가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성추행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까? 그 여성단체가 정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의 분절이 정쟁이에요? 아니잖아요. 성추행이냐 아니냐잖아요. 그런데 무슨 프레임을 갖다 붙여요? 이건 정쟁으로 만들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정쟁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우게 한 겁니다. 이런 게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이 뒤집어 씌우게 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요.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운동권들 너무 타락해서요. 적을 이기기만 하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인간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미투 운동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사용하여 집단 행동에 들어선, 아니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하얀 장미를 사용해가지고 집단 행동에 들어서면 안 돼요. 왜? 이게 적을 거예요. 다 있잖아, 그죠? 소위 가짜 진보 운동권은요, 어떤 특정한 행동, 특정한 구호는 독점하려고 해요. 남이 못하라고 해요. 그런 게 빨갱이에요. 저희가 모든 걸 독점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저희가 진리고, 이게 몸에 배인 집단이에요. 원래 여성단체 아니랬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이 짓으로 막 빠져들어가요. 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지금까지 성적 착취와 그에 대한 조직적 은폐로 침묵에 갇혔던 여성들의 용기로 주도된 미투 운동의 정신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원숭이가 말하는 것 같았고, 단어 몇 개 있잖아, 그죠? 주워 들은 거 쭉 연결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남이 이해할 수 없고, 자기도 이해 못해요, 이거. 내가 이해 못하겠는데, 내가 그래도 남의 말 이해하는 능력은 꽤 높은 편이에요. 내가 이해 못하겠는데,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 이 말을. 이게 왜 미투 운동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해요? 아니, 이미자 성추행했다, 사과해라, 사퇴해라, 이까는 게 왜 미투 운동의 취지를 훼손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뒤집어 씌우게 해요. 여성운동이 수십 년의 역사에서 쌓아온 이 사람들의 언어 능력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요, 여기 역사에서가 왜 들어가요? 수십 년 쌓아온 하면 돼요. 아니면은 여성운동이 수십 년 쌓아온 역사에서 익하든지. 그 언어 능력도 완전 꽝이에요, 꽝. 언어가 안 되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를 엉터리로 인식하는데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밖에 안 됐냐? 문재인 꼬복 노릇 하려고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쌓아온 성폭력 운동을 희화하며, 이 말 듣고 내가 졸도할 뻔했어요. 아니, 저가 성폭력 운동했대요. 미투 운동이 성폭력 운동이에요? 골 때려요. 성폭력, 폭로 처벌하라는 요구죠, 그죠? 그게 어떻게 성폭력 운동? 이 사람들이 정말 골 때린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골 때리는 사람들이요, 골 때리는 팸이요 하는 걸 지금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희화하며가 뭐예요? 희화화하며지. 정쟁의 도구로 폄하했다는, 정쟁의 도구로 폄하하는 게 뭐예요 또?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거지. 제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사람들. 그냥 로버트가 불러준 대로 다 적은 거예요. 폄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란 말도 있어요.
심각하게 문제적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다 이래야 되죠. 한국당을 비판했다. 여성단체는 성추행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아니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하면 성추행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겁니까? 민주당이 제기하면은 괜찮은 거고. 아니 그러고 성추행 문제는 적어도 인정하잖아요. 성추행의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이가 문희상이가 성추행했는 건 확실해. 근데 한국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건 그건 잘못돼서 이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여성을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일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유한국당이 언제 여성을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삼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건 거의 모략이에요, 모략.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남을 모략하고 짓밟고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단체가 여성단체래요. 이건 남자단체도 안 그래요. 이건 파쇼 집단이에요, 파쇼 집단.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일조하는 여성위원회를 규탄한다. 한국자유당의 여성지역구 30% 의무 공천안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이 얘기는 여기서 왜 해? 또 여성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축소하고, 위상은요 높고 낮고가 있어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위상이라는 말 자체가. 축소한다니 뭘 축소해요? 이 사람들 진짜 그냥 이 사람들 언어 보면 놀라워요. 그냥 이걸 성명세라고 내는 그 보면요 이 사람들은 야 철면피다 싶어요. 여기에 여성의 정치적 위상이 왜 나와요? 그냥 오직 막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유한국당이요 민주당 공격할 때도 이 짓은 안 해요. 반성폭력을 향한 여성의 목소리를 왜곡했다. 뭘 왜곡했어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 왜곡한 데 기여한다며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드는 추악한 행태를 멈추라 합니다. 추악한 건 누가 추악해요? 여성단체가 추악해요. 그게 성추행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은 여성단체라면 그건 성추행 아니다. 그건 오해에서 빚어진 거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도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짓밟고 죽이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하고 괴를 같이 합니까? 자유한국당 해체론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전번 시간 제가 얘기했던 반공보수 타파하라는 그 맥락입니다. 지금 전부 거기에 총동원됐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단체들은 독자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유당 박멸운동의 전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거제 개혁법안 등을 막아선 한국당 기조 또한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의 원칙을 파괴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아니, 자유한국당 한 당 다 빼놔놓고 저끼리 어불려가지고 패스트트랙이니 뭐니 온갖이 다 해놔놓고는 그거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자유한국당에 뒤집어 씌워요.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박정희 자유한국당 그 뿌리채 거부하고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과 민주당, 노무현 찌끄레기들이, 쓰레기들이 자유한국당 쓰레기들보다 중금속 함유량이 훨씬 더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래도요 조금은 섬을 때는 있어요. 내가 볼 때 문재인과 민주당, 노무현 패거리들은요 섬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랄합니다. 이렇게 저보고 온갖 욕을 다 해도 괜찮아요. 저는 실사구시할 뿐입니다. 오직 실사구시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싸울 뿐입니다. (24일) 여야 사당이 추인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무마하기 위해 사보임건을 빌미로, 아니 패스트트랙 안건을 무마하는 건 또 뭐야? 무마라는 건 뭡니까? 어루만져 가지고 얼렁뚱땅 넘기는 걸 무마라 합니다. 패스트트랙을 안건을 막기 위해서 결사항전했죠. 그게 어떻게 무마하는 건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차죠, 이 사람들. 사보임건을 빌미로, 이거는요, 사보임건은요, 이거는 그 법률 위반이에요. 국회법 48조 6항에요. 이 회기에는요, 이 사보임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처리했잖아. 바꿀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위원을 바꿀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제가 반법률, 반헌법 행위를 한 겁니다. 민주당하고 그 패거리 사당이. 그러나 놓고는 사보임건을 빌미로 그래요. 이것도 자유한국당에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난 자유한국당 바보 같아요. 너무 병신 같아. 이렇게 당하고도 능력이 안 돼. 왜 자유한국당이 능력이 안 됐냐 하면요, 싸워본 적도 없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오직 탐욕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되는지 뭐가 잘못되는지 몰라. 얘들은 요즘 그죠?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어요. 국회의장실을 점령하여 2012년 국회 내 무력 충동을 방지하고 국회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정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무력화한 책임 또한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것도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나는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국회에서 그렇게 투쟁할 일이 아니라고 봤어요. 바로 나와가지고 장외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국회에서 그거 말라고 막아요. 그 저 멋대로 하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래가지고 법률 투쟁으로 가야 돼요. 난 법률 투쟁으로 가면요, 이 사보임 그 위원 둘이로 교체했잖아, 그죠? 그건 법률 위반이에요. 그런데 법률을 이 사법 체계를 총동원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또 그걸 억지로라도 그죠? 합법이라고 만들 거예요. 그게 투쟁의 지점이에요. 저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 타도하는 어떤 세력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은 저는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고 명명한 것은 자유한국당 자신이 의회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역설이라. 이건 무슨 소리야? 이해하겠어? 이 말이 뭔지. 그냥 횡설수설이에요.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의 입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구태정치 행태를 예방하고, 아니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은 자유한국당의 구태정치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밟고 싶은 거예요.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디딤대가 될 것이라.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기에서 뭐 절정입니다. 절정. 기득권 남성 정치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기폭제가 될 거래요. 아니 참 어이없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남성 정치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기폭제예요. 그냥 선전선동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1야당 자유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종식을 구하는, 무슨 엄청 냈죠. 종식을 구한다. 끝낸다 하면 될 걸 종식을 구하는 계기가 되어 여성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정치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 사람들. 또 이 미디어 오늘 보면요, 미디어 오늘 기자도 얼마나 무식한지, 것이라고 말했다 하면 되잖아. 그죠? 아니면 주장했다 하면 되잖아. 그죠?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지가 여성단체 회원인 양 얘기해요. 그죠? 그 촉구했다 해요. 이게 기자예요. 나는 이 성명서를 보고, 그죠? 인공지능 로봇이, 나 말하는 거. 요즘 들어가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읽어주는 거 있죠. 그죠? 꼭 그거 듣는 느낌이에요. 근데 일본을 못 듣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에 전부 추상화된 언어들이잖아. 그죠? 추상화되는 언어들은, 그죠? 감정이 다 제거돼 버려요. 그 얘들이 감정이 다 제거된 인간들이란 얘기예요. 여성단체들이. 적어도 이 성명서만 보면은. 그죠? 여성운동은요,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성이 겪는 고통을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여성운동이 이래 가면은요, 이건 여성운동 안 돼요. 이건 남성운동, 또 조폭운동이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서 쭉 보면 단어를 오용하고 겉멋만 종식이니 뭐 잔뜩 내고 추상어만 나열하고 아예 의미가 통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저가 심판자 역할을 해요. 의미 규정을 제거하고 자유한국당 심판을 제거하고
대중선동을 저거하고 문희상이가 옳다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여성단체들이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여성단체들뿐만 아니라 소위 진보단체들 전부 남성 권력, 이게 노통교 권력이라는 얘기는 했었죠, 그죠? 노무현교. 거기에 신도가 돼가지고 광신도가 돼가지고 무조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고를 가리지 않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찬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격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단체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사실은 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남성단체들의 남성 권력, 이 종교 권력은 전부 남성 권력이에요. 희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래 되게 돼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이게요, 여성단체라는 게요,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초기에는 진짜 순수했어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픈 여성들 많잖아, 그죠? 한국에 막 90%가 아프잖아. 에?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픔을 드러내주도록,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성운동단체들이. 근데 이게 뭐로 싹 바뀌냐 하면요, 잘난 여자 모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왜? 잘난 여자들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더 있죠, 그죠? 더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일을 맡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는 여자. 평창동에 뭐 4층짜리 집이 있고, 뭐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출세녀, 변호사, 교수, 전문직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류는 출세남 마누라. 대구에, 전 뭐 전국적인 상황도 뭐 거의 다 그런데, 대구에 이래 보면요, 참교육 학부모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요, 누구냐? 거의 다가 남편이 변호사 아니면 교수 아니면 의사예요. 싸그리 거의 다. 여성의 아픔을 알겠어요? 이들은요, 탈생활 나와서 그래 의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루 10시간 노동하고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러고도 집에 가서 애 키우고 다 해야 돼요. 이 사람들 탈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고통을 몰라요. 여성의 겪는 고통이 대부분 뭡니까? 생활의 고통이죠. 그죠? 탈가정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가정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지멋대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 여성들의 고통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냐면 여성들을 위하는 그건 형식이고,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죠? 출세를 했는데도 현실 속에서는 또 그 세계에서도 또 남녀 차별이 있긴 있죠. 그렇죠? 그 여성들이 또 벽에 유리천장이 딱 가렸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또 그 유리천장을 뚫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럴 경우에 자기 출세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성대결을 조장해가지고 남성을 적대시해요. 그럼 누가 쫙 모이겠습니까? 여성들이 쫙 모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반은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쉽게. 그래서 성적 적대감을 조장해가지고 남성을 공격하고 남자 혐오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선두에서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여성가족부, 문재인 정권의 여성가족부가 그 선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꼴패미들은 힘들게 사는 여성들을 있잖아요, 그죠? 국가 예산 타내고 출세하는 수단으로 써먹는 겁니다. 그 집중체가 아까 얘기했던 여성가족부고. 그래서 이들은요, 남성에 대한 적대감을 막 부추기면서, 그죠? 또 한편으로 양성평등을 막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냐? 진짜 양성평등에 관심 없어요. 고위직에서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위직에서. 장관도 반조, 국회의원도 반조, 뭐도 반조.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막 벼락 출세하겠죠? 그래서 이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변질하면서, 그죠? 이 잘난 여자들의 출세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줄을 댈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줄 대겠어요? 여성들한테 호소하겠어요? 아닙니다. 권력에 줄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는요, 제1의 여성의 적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적이 아니에요. 남성은요, 여성들에 대해서, 그죠? 기본적으로 이 우호적이에요, 남성들은. 왜 그러냐면요, 남녀는 원래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조금만 여성이, 그죠? 뭐 웃는 얼굴만 해줘도 막 긴장이 확 풀리고 그래요. 좋고 그래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가 절대로 여성의 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뭐 누구다? 출세주의 꼴패미들이다. 그래서 이 잘난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여성의 적이다. 제1의 적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개 여성단체, 아까 읽어줬던 거죠. 읽어드렸던 성명서 의미를 조금 이제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죠? 여성단체가 성폭력 옹호운동, 성폭력 가해자 옹호운동에 지금 앞장섰죠? 맞죠? 내 말 틀렸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하에 여성단체들의 하는 짓이다.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계략이라고 계략 빠진 것처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고, 그래서 서슴없이 반여성적 주장을 공공연하게 막 펴가지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공공연한 2차 가해죠. 그죠? 그렇죠?
2차 가해하지 말라고 얼마나 지랄들 떨어서 저가 2차 가해 선봉에 서면서 이들이 더 나아가지고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정권의 전위가 돼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자유한국당을 공격하죠. 그죠? 성폭력을 정쟁 도구로 삼다고 공격하죠. 문동깨질을 하는 겁니다. 문동깨질.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로 봐도 그죠? 이 사람들은요, 인간이 인간다운 거, 인간이 무엇인가를 그죠? 정말 바꿔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의 출발점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거든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실사구시, 정의실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근데요, 이 여성들은 부끄러움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딱 분질려요. 여성성을 상실한 정도가 아니고 인간성을 상실해버렸다, 이 사람들.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내면의 속에 보면 가치가 전도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성폭력 반대를 해야 되는데 성폭력 옹호뿐만 아니라 권력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치심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전도된 가치관 전도가 내면화되어 있어요. 내면화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누구를 공격해요? 성폭행 단행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고 오직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공격해요? 문재인을 위해서, 위대한 수령을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공격의 내용이 뭐냐면 공격의 형식이 성명서입니다. 이 38개 여성단체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문독계냐 여성단체냐, 그럼 판단은 각자 하십시오. 이들이 여성단체라면은 천주교 수녀회도요 여성운동단체가 돼요. 천주교 수녀회가 여성운동단체입니까? 천주교 단체예요. 천주교 내의 제도예요. 조선민주여성동맹도 여성운동단체가 됩니다. 여성운동단체 아니에요. 이거. 여성들로 구성된, 그건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본질은 여성문독계다. 여성들로 구성된 정권 호위된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적진에 막 자폭을 하죠. 스스로 그 여성운동의 가장 기본을 다 파괴해버리고 스스로 가미가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문정권 가미가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판, 남한판 조선민주주의 여성동맹이다. 그 민주여성동맹이라는 건 북한의 그죠? 여성으로 구성된 수령 찬양가입니다. 사실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독계는요, 이 여성단체 문독계들은요, 여성 정권 찬양단입니다. 정권 수호단이고. 이들한테 제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남조선 민주여성동맹이다.
근데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내가 이런 얘기 하면요, 또 이제 문바들이 벌떼같이 갈 텐데, 종북을 넘어섰어요, 지금. 종북을 넘어서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봉북, 받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 북을 받드는 수준에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도요, 급속히 조선식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북쪽 사회로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건요, 깊은 뭡니까? 탐구가 필요한데요.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하면, 언론도 거의 대부분 정권 호위대 내지 정권 찬양단으로 바뀌었고, 낯짝 뜨거운 곳에 막 기사들이 막 올라와요. 문재인이가 저거 만난 것까지 있잖아요. 이재원. 다섯 번째 만났다면서 이번에. 그것까지 막 찬양하는 기사들이 막 올라와요. 그 댓글 보면 막, 아유, 막 가슴이, 오그라져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들, 민변, 참여연대, 이런 사회운동단체들도 북한의 노동당 외곽단체하고 비슷한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요,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요.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지금. 한국 여성운동은요, 진짜 여성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성운동, 정권 호위 운동하는 건 안 돼요. 저래 하면 망해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 경험을 조금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좀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1993년도에 제가 있던 그때 이제 효성여대였는데 효성여대에 미대 학장하고 학과장이 학생들을 거의 상습 성추행을 했어요. 회식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춤추는 데 데려가 가지고 몸을 더듬고, 그 다음에 미대 학장이란 사람은 한 여학생을 변소에 데려가 가지고 거의 성폭행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그건 내가 여기서 도저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미대 학장은 학교에 나와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한테는 얼마나 협박을 해나는지 학교를 못 와요, 학생이. 근데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것도 학교 내에서 듣지를 못했어요. 학교 내에서 전부 시시한 거예요. 학교 외부에서 언론사에서 들었어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혼자 조사를 했어요. 학생회 만나가지고.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놈이 성폭행한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수들한테 이 학생이 이렇게 당했다, 이걸 같이 조사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교수단체 2개가 있었는데, 교수협의회라는 게 일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단체고, 그 다음에 7명이 참여했던 교권확립협의회라는 게 저도 여기 소속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정말 한국에서 최고로 격렬한 교권운동하는 단체였어요. 그때 당시로는. 이 2 단체에 대해서 다 내 얘기를 했거든. 찾아가가지고 같이 조사하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두 군데 다 뭐라 그러냐 하면 같은 교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일이 있을 즈음에 여성단체 연합에 지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단체 연합 그때 당시에 의장인가 했어요. 이 지은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여성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덕성여대 총장하고 했어요. 이 양반이 왔고 그 다음에 그 효대에 그 여성운동하는 사람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둘이 있었어요. 둘 다 여자예요. 그래서 셋이 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얘기하면서 이거 다 아는데 왜 그 두 분은 여성운동 한다고 하면서 안 나섰냐. 그 다음에 지은이 의장도 그거 좀 도와달라 말이야. 이런 거는 어디에서 일어났든지 여성운동에서 이런 거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지은이는요 그냥 웃기만 웃어요. 말을 안 해 아예. 그 다음에 두 여자 교수는요 뭐라 그러냐면 목이 하나뿐이라서 못한대요. 나는 뭐 목이 두 개인가? 그러고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본 결과는 그거는요 추상적인 여성 이론, 여성 운동만 있지 실제 아픔을 겪는 데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 운동 안 되겠구나. 근데요 내 같이 조사할 때 반대했던 여교수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성의 전화, 그 전국 여성의 전화 대표도 하고 했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학교에서 해임을 당했어요. 해임을 당했는데요. 내가 찾아갔어요. 평소에 뭐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내가 찾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같이 싸우자. 그래가지고요. 유인물을 내가 교수들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뿌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는 그때 안 도와줬는데 전 선생님이 왜 나를 도와주냐 그러더라고. 부당하게 해고됐으니까. 딱 난 그 이유가 하나거든요. 그건 누가 그래 당해도 내 적이 당해도 나는 그거는 같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총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진상조사해라.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거는 이렇다. 진상조사해라. 그랬더니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하고 학생들하고 학생회하고 나서가지고 진상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이게 뭐 많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같이 투쟁을 했는데 제일 큰 용기를 가진 거는 피해 학생이에요. 피해 학생인데 확실히 그 피해 학생한테 그죠? 그래도 교수가 한 사람 나서가지고 도와주니까 그게 제법 큰 힘이 됐던 모양이에요. 용기를 내가지고 한 1000명 모인 데서 그죠? 뭘 했냐면은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진술한 거예요. 뭘 쓰고 했냐면 포대기를 쓰고 얼굴은 드러나지 말아야 되니까. 마대자루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학생회하고 나하고 뭐 엄청난 투쟁을 했죠. 뭐 학생들 매일 뭐 데모하고 뭐 몇천 명씩.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저 나름대로 그 학생들이 못할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청와대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근데 마침 청와대에 그때 교문위원 중에
잘 아는 사람, 교문위원회 소속 수석실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해결해 달라. 이거는 반드시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육이 안 된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3번 갔어요. 3번 갔는데 마지막에 갈 때는 학생들하고 같이 갔어요. 피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이 걔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더 있어요. 그 다음 총학생 멤버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교수님, 이런 일은요, 각 대학마다 다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말이야. 그게 직무유기다 말이지.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겠냐 말이지. 교수와 학생 사이 신뢰가 기본인데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게 그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 몇 군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처리하면은 이런 일이 확 줄어든다. 그래서 와서 조사해달라.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오케이 해가지고 교육부 감사를 했어요. 특별 감사를 해가지고 9일간 했어요. 내 기억에 9일간. 그래서 그 가해 교수는 해임이 되고 학과장은 3개월 정직이 되고 총장하고 사무처장 둘 다 신부인데 신부는 그 학교에서는 성역입니다. 불가침입니다. 이 두 사람 다 경고를 받았어요. 교육부로부터.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별 잘한 건 없지만 요거 하나는 좀 잘했는 일 같아요. 이 성폭력 진상조사 가해자 처벌운동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이건 여성운동이 아니에요. 이걸 여성운동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이건 인권운동이에요. 인권운동으로 보면은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남자가 당해도, 이건 역시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남자는 성폭력 당해도 돼요. 남자는 성폭력 당하면 즐거울까? 여성운동 이 논리는요, 여성운동이라는 논리는 자칫 남녀 대결론으로 갈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그죠? 남자는 다 늑대다. 남자는 다 나쁜 놈이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요, 여성운동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그 여성 이득을 운동을 통해 아까 얘기한 출세주의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요래 몰아가요. 근데 효대에서 성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막상 여성운동단체, 여자 교수들 한마디도 안 했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남자가 했어요. 남자가. 이게 뭡니까? 이건 인권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남녀를 분리시키는 운동, 이거는요 반드시 전근대사회, 봉건사회로 회귀시킵니다. 남녀를 분리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남녀가 지배 피지배 관계가 됩니다. 반드시. 그건 100% 그래야 됩니다. 이게요,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또 협력하고 또 통합한 게 뭡니까? 가정이죠. 그죠? 가정 꾸리는 거죠. 이건요, 자연의 섭리고 인륜이에요. 인간의 윤리예요, 기본. 그런데 여성은 남성을 미워하도록, 남성은 여성을 미워하도록, 이거는 자연의 섭리를 어긋나는,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요,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고 대결시키는 세력들이 있어요. 요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자기 밑에 줄을 쫙 세우죠. 그죠? 그렇죠. 우리 편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요, 문재인 정권이 끝없이 정쟁을 만들어가죠. 그렇죠? 왜? 이탈 못하도록. 우리 편을 이탈 못하도록. 그런 겁니다. 왜 이들이 왜 정쟁을 멈출 수 없냐 하면요. 왜 멈출 수 없겠어요? 이게요, 실상이 다 드러나면 경제 파탄, 남북관계 좌절, 뭐 이런 실상들이 다 드러나면 이 정권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끝없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싸움판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이 저놈들이야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말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 대결을 전형적인 게 남녀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근대 사회에서는 남녀를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남녀 분리시켰죠. 여자는 집 밖에 못 나오도록 만들었죠. 남자의 소유물로 만들었죠. 분리의 결과가 그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즘 와서는 극렬 페미니스트들. 이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대결 구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분리와 대결 구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흑백 분리. 제국주의가 그랬고, 미국 백인 우월주의가 그렇죠. 그렇죠? 요 분리운동. 그 다음에 좌우의 분리와 대결. 이 분단 조폭 체제들이 그렇습니다. 전부 저쪽은 우익이야. 저쪽은 좌익이야. 서로 낙인 찍기 해가지고 자기 편 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 민주주의 할 의지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 민주주의 할 의지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뿌리 깊은 남녀 7세 부동석을 딱 폐기시킨 게 저는 중고등학교 남녀공학이라고 봐요. 이게 김대중의 업적입니다. 김대중의 안목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수준이 당연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운동은 또 다른 분리운동으로 지금 분리운동이다. 그래서 이런 분리운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혁명적 통합을 해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 통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나가면서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해와 존중의 그 자세와 문화가 정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같이 그죠 낙인 찍기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 망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공존의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공존의 토대가 너무나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공존할 수 있는 민주주의 토대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서로 적을 한쪽은 뭡니까? 종북이라 그러고 한쪽은 친일이라 그러고 그래서 상대방 낙인 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죠. 노자가요 지금 같은 이런 관계
자본가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모든 걸 노동자를 처분해버릴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는 공존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노자가 공동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면 참 한국 사회는 너무 어렵죠. 그죠? 어느 사회나 죽죠. 가난하면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복지죠. 그죠? 그리고 빈부가 공존할 수 있는 복지의 토대를 깔아야 되는 겁니다. 선진국,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걸 결사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존의 토대가 구축되면 자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민주공화국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민주공화국의 한 차원 높은 민주공화국, 품위 있는 민주공화국, 누구나 주권자로서의 위상과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품격을 갖춘 나라, 주권자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주고 하는 스타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성운동도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남녀가 이해하고 협력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남혐, 여혐 가지고 안 돼요. 남녀 유친이 돼요. 옛날에는 부자 유친이었는데 요즘 부자 유친 불가능해요. 부자 유친 거의 안 돼요. 요즘 뭐가 돼야 되냐? 남녀 유친, 부부 유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 남녀가 다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같이 이해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 싸우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여성이 성폭력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도 남성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아니에요? 여성들만 딱 모여가지고 성폭력 방지하라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 다음에 모성보호. 모성보호는요, 나라의 미래 정도가 인류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모성은 너무나 중대한 겁니다. 인류사가 발전한 힘의 원천은 모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남자들이요, 한참 빛나는 시기에 군대에 가가지고 개 취급당하고 있는 건 정말 참혹한 일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것도 여성들이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성들도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죠? 남녀 갈등의 중요한 주제들이 해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성운동도 어떤 식으로 나가냐 하면은 남녀 협동을 통해, 남녀 협력해가지고 이제 여성운동이다, 남성운동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이미요, 유럽 쪽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51%라 그래요. 개인의 이 독립은요, 이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개인이 잘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남녀가 같이 짤 수 있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사회에
독립적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주권자가 될 수 있는 뭘 공동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남성들도 그 개인 독립 시대로 가는 건 필연적이다. 그 중에서도요, 노동계급의 독립과 여성의 독립이 필수적이에요. 개인 독립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설명을 자세히 할게요.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죠. 노동자는 여성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여성은 그죠. 노동자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의 독립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한국 사회의 변혁에 나는 핵심은 뭐라고 보냐면 연호동맹이라고 생각해요. 여성과 노동자의 동맹이다. 여성은요,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지배와 착취 대상이었고 마지막까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럽을 선두로 해가지고 쫙 빠져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주권자 지위까지 올라왔죠. 형식적으로는 투표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개인적 독립은 대단히 부족하죠. 그래서 여성운동이 진짜 할 수 있다면은 남녀 같이 해야 되지만은 여성들이 독립할 수 있는 운동, 여성들이 사회에서 정말 자기들의 이익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운동,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을 여성이 반을 차지하는 데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튼 결론적으로 남녀 협동을 통해 가지고 여성 해방 운동, 노동 해방 운동을 하고 그게 곧 뭐로 이어져야 된다? 개인 독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한 나라의 개개인이 누구나 독립적 개인으로 살아가고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운동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결국은 남녀가 주권자 나라를 향해서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